최근 현존하는 최고의 세계적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방송에서 2021년 새해 예언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반면 일본에서는 최악의 기후와 지진이 발생하며 일본 근처에서 쓰나미가 발생한다, 지진이 일어나고 실직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망언들이 하늘을 노하게 만든 것일까요? 국가적 위기 사태가 도래했음에도 한국에 대한 망언들을 끝없이 내뱉고 있는 일본의 재앙의 전조가 시작되어 예언가들의 주장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전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계가 높이 평가한 합의였다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5년 전 당시 외무상으로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켰던 기시다 전 외무상은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는 한일 관계의 미래에도 중요한 합의였다, 일본은 이행해야 할 것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외교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은 공식 해산하며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일본 민간기업에서도 과거 위안부 역사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과 어떻게든 입을 막아보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존토리라는 한국인 비하 발언으로 공분을 산 일본 화장품 업체 DHC의 요시아키 회장 또한 한국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요시아키는 오사카시에 관련 조례 위반 여부 심사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한인 인권단체가 한국을 비방하는 표현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오사카시에 헤이트 스피치 조례를 위반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에 사무소를 둔 제1한인단체 코리아 NGO 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시다 회장의 글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에 관련 조례 위반 여부 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시 외에 도쿄도, 교토부 등 일본 내 여러 지자체들이 헤이트 스피치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하늘이 분노한 것인지 일본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에 있는 화산섬 스와노세지마에서 분화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산이 불을 내뿜으면서 분출된 돌이 분화구에서 남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낙하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지역에선 지난 10월 하순부터 분화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비교적 강력한 분화가 있었던 오타케 분화구에선 이달 21일부터 지금까지 423회의 분화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분화 경계 레벨을 2에서 3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했습니다. 후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눈이 쌓여 있는 것이 정상인데, 올해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한동안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민들은 후지산에 눈이 거의 쌓이지 않는 사진들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07년 12월 후지산은 분화에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가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도 후지산 인근에서 미세지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주변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화산 분화 조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일본 기후 전문가들은 후지산 주변의 강수량이 줄어들어 햇빛의 영향으로 증발하거나 승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2달간 후지산 인근 강수량은 평년보다 90% 이상 줄었다, 후지산의 지난달 하루 최고 기온 평균은 영하 3.7도로 눈이 쌓일 수 있는 낮은 기온이지만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강수량과는 별개로 화산 폭발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최근 일본 곳곳에서 지진 발생 사례가 늘면서 후지산 분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화산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지난 300년간 한 번도 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후지산 폭발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전무후무한 재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에서 인터뷰한 후지 도시쓰구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은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내년 이맘때 폭발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수십 년이 지나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모든 변수를 포함해 예측 가능한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현재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에 올림픽에 경제 위기에 각종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지진과 화산 폭발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지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 분화에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17억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돼 막대한 토사재해와 홍수, 가옥 파괴 등의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NHK는 당시 분출된 화산재는 9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37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상정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하는 중앙방재회의를 갖고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지산이 분화한 지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이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막혀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류가 막혀 식량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 후 약 2주 남짓 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산재에 비가 섞여 내릴 경우 변전소 등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며 통신설비도 큰 피해를 입는데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분화가 길어진다면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지산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후지 도시축후 도쿄대 명예교수는 도쿄는 경제기능과 정치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분화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늦는다. 교통전문가는 마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하며 분화 직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후지산이 분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8일 우주환경탑재체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영상화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지난 8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니시노시마의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 및 화산가스 일부가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확인된 것인데요. 화산 분화 때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둥 형태를 이루는 분연주의 높이는 5,500m였습니다. 기상청은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화산 분화의 영향에 따른 연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은 화산 폭발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후지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한국에도 화산재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를 일본 후지산 대폭발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전 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22일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EPL 9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 5분 만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2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27일 번리전에서 득점 이후 리그 3경기 만에 골을 넣으며 리그 9호 골로 EPL 득점 단독 선두와 토트넘 리그 순위 선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한국 대표팀 코로나 감염 소식에 A매치가 끝나자마자 토트넘이 오스트리아에 전세기를 보내 손흥민 선수를 바로 데리고 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후 두 차례 진단검사에서 손흥민 선수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경기에 무사히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축구 선수 순지아이가 2002년에 입단해 6년 동안 수비수로 활약을 하여 많은 중국 팬을 보유하고 있는 맨시티와 아시아 최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이 맞붙는 경기인 만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현재 스페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중국 축구 스타 우레이 선수는 최근에도 계속 후반에 교체로 나와 골도 못 넣고 있어 많은 중국 축구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맨시티와의 경기 전날인 21일 우레이 선수가 또 후반 막바지에 교체로 들어와 아무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중국 축구 팬들을 더 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전 골 소식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스포츠 뉴스에는 토트넘의 승리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소식이 메인을 장식했는데요. 기사 헤드라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골 5도움, 손흥민, 이 효율 정말 놀랍다. 보고 우는 중국 축구 팬들. EPL, 손흥민 기습골, 케인 도움, 토트넘 2대0으로 맨시티 이기고 선두에 오르다. 5분 만에 기습골, 손흥민, EPL 득점 순위 단독 선두, 강렬한 무릎 세리머니, 맨시티 천적으로 손색이 없다. 축구왕의 길, 손흥민 9골로 잠시 EPL 득점 순위 단독 선두 달성. 광인이 돌을 금으로 만들다. 새로운 메시와 호날두가 나왔다. 15경기 24 공격 포인트, 14경기 16 공격 포인트. 아시아 넘버원 형님이 미쳤다. 손흥민, 최근 맨시티전 5경기 5골. 한 사람이 넣은 골수가 아스날 팀 전체랑 똑같아. 소니 최고지. 맨시티는 네가 제일 사랑하는 상대잖아. 손흥민이 골 넣는 걸 기대한다. 골대전을 기대한다. 누가 손을 막을 수 있겠어? 손흥민이 PK를 얻어서 케인이 골을 넣고 토트넘이 1대0으로 10명의 맨시티를 이긴다. 축구에서 손과 우리의 격차는 한국 국대와 우리 국대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하하, 손을 너무 얕봤어. 이것보다 더 차이 날걸? 손의 컨디션은 현재 이미 월드클래스야. 한국 국대는 그렇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감독이고 딱 한 명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난 손을 살 거야. 호날두가 나의 우상이라 할지라도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다 필요 없어. 손을 데리고 와서 팀을 만들 거야. 절대적인 핵심이거든. 한국 국대와 중국 국대의 차이보다 더 크지. 우레이는 중국 국대를 대표할 수 있지만 손의 실력은 한국을 대표하는 데서 절대 그치지 않지. 넌 너무 우레이를 고평가해줬다. 넌 너무 우리 국대를 고평가해줬어. 자신감을 가져. 거의 도시급 팀과 한국팀의 차이지. 지금 중국 국대와 브라질의 격차와 같지. 한 명은 EPL 매경기 주전이고 한 명은 스페인 2부 리그 교체인데 절대 비교 불가지. 격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 현실을 파악해. 우레이가 얼마나 골을 못 넣었는지 아는 사람? 절대적인 거성이다. 편견을 버려. 손흥민이야말로 월드클래스야. 역시 전용기를 탄 사람이네. 전세기로 데리고 온 가치가 있네. 은돔벨레 패스를 정말 잘하네. 진심 맨시티 천적이다.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골을 넣네. 손흥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팀이야. 뭐야, 또 넣었네. 쩐다. 아시아 넘버원 형님, 손 축구왕 정말 강하다. 또 손흥민이다. 대단해. 레몬 무적이야. 두 손 들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잠깐 담배 피는 사이에 화면을 보지 않았더니 바로 골을 넣었네. 아시아 축구왕, 웃긴 얘기를 해주자면 무리뉴는 공격을 못해. 올해 발롱도르 탑5 각이다. 여기요, 레몬차에 식초도 좀 추가해주세요. 이 의식, 이 스프린트, 가장 중요한 건 키퍼 몸 쪽으로 슈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찰 줄을 몰라. 마지막 문장 웃겼다. 에스파뇰의 그 우축구왕이 얼마나 잘났길래 손흥민이랑 비교하냐? 축구왕이냐 아니냐는 골로 비교하는 거야. 아시아의 빛, 전세기로 데리고 온 게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 우레이보다 많이 부족하다. 쏘는 정말 할 말이 없다. 골이 가랑이로도 들어가네. 지금의 손흥민은 호날두보다 더 잘해. 이런 토트넘, 이런 반격, 눈물 난다. 페널티골 없이 득점 순위 1위야. 확실히 강해. 케인이 앞으로 페널티킥을 쏜 형님에게 양보해서 쏜이 골든슈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쏜느님은 정말 강해. 아시아 선수의 체면을 세워줬어. 아시아 사람도 축구를 잘한다는 걸 증명했지. 우레이를 손흥민과 비교하는 건 줄곧 우리 중국 축구 팬들만의 염원 같은 거야. 사실 볼 트래핑에서 우레이는 이렇게 편안하게 잡을 수가 없어. 한 명은 EPL 빅6 팀의 에이스고 한 명은 스페인 2부 리그 벤치잖아. 그래도 확실히 우레이는 우리의 최고 선수야. 스털링이 만약 손흥민 같은 슈팅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다면 득점 순위 선두는 스털링이었을 거야. 쏘는 1대1 찬스를 거의 놓치지 않아. 손흥민은 기회를 창조하는 능력도 엄청 대단해. 어떤 때는 좋은 기회가 아닌데도 골을 넣어버리지. 이런 게 바로 능력이야. 이 골은 은돔벨레 패스가 정신이 나간 정도였고 손흥민의 슛은 훌륭했어. 완벽해.
소니 조금만 이기적이었음 이미 2대0이야. 두 팀 경기가 마치 예전의 레알과 바셀 느낌이네. 토트넘의 몇 개의 반격은 정말 예리했어. 소니 케인에게 패스한 그 공은 자기가 찼어도 됐어. 베르바인이 페널티 에어리어에 있었으면 바로 슈팅하거나 케인이 오른쪽에서 수비를 제치고 바로 손흥민에게 줬어야 했어. 소는 바로 슈팅할 수 있었거든. 이 시각 토트넘 승점 선두에 손흥민 득점 선두, 게다가 케인은 도움 선두. 설마 이번 시즌 일내는 건가? 꿈은 있어야지. 토트넘 쌍둥이 자리 쩐다. 무리뉴 쩐다. 28번 은돔벨레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대단해. 신비한 무리뉴, 쩌는 송케 조합. 케인은 너의 골은 대박이야. 손흥민은 너의 어시는 대박이야 라며 두 사람은 마주보고 헤헤 웃었다. 그만 좀 해. 잠을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좋다 좋아.